네, 샴푸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얼른 신청하셔서 환절기 또 겨울철 모발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모발 관리는 진짜 잘 하시네요. 누가요? 정프로님. 저요? 예. 아, 샴푸 때문이죠. 풍성하고. 네, TS 샴푸잖아요. 네, 어쩜 이렇게 아직까지 머리가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 할 때가 제일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말 하고 나면 머리가 계속 빠집니다. 자, 또 모발 관리 잘하고 계신 우리 BBC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BBC. 특별히 모발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샴푸로 쓰신다고요? 네. 네, TS 샴푸로 함께 쓰시니까 역시는 뭐 모발 관리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지난주 한번 쭉 훑어보고 예. 네, 오늘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미국은 최근에 그 폭은 작지만 추세 하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추세 하락의 하단 부분까지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번 주에 긴장감을 갖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특히 코스닥은 올해 2023년 최악의 하락을 했습니다. 아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가장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우 0.8, 나스닥 1.5, S&P 500 1.26 하락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또 하락이 주간으로 보면 다우는 1.6, 나스닥은 3%, S&P 500은 2.3%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주 후반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주 초반에는 그래도 좀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 들어서 하락을 좀 했고요. 네. 주 후반 들어서는 주 초반에는 이스라엘 전쟁이 원래 있었던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보다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위로 올라가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금요일에? 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5.9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이게 금요일 거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91이에요. 네. 그럼 떨어졌잖아요. 네. 5% 장중에 넘어섰고 4.99 이랬었거든요. 네, 네. 4.91까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계속 시장이 안 좋았으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네, 그럴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는데 수급적 유형도 상당히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죠. 미국 국채 발행 지속하고 있고 견조한 소매 판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상승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상무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시초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옵션이나 선물 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에 대한 모든 옵션 상품 다 만기가 그날에 아니면 뭐 달러니 아니면 뭐 무슨 주식 선물 이런 거에 옵션이 만기라는 주식 관련된 것들의 옵션이 만기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 선물, 개별 종목 옵션이 있어요. 개별 삼성전자 선물이 있어요. 삼성전자 옵션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그게 많이 거래가 돼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옵션 선물 만기 날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 똑같이 맞춰놨나? 맞춰놨는데 같은 날입니다. 맞춰놨어요? 같은 날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쇼 포지션을 했으면 그달 거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화장 상품은 제로섬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 양극단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날이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쇼 커버를 하면서 숏을 친 거를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를 매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익을 만약에 매도 아래쪽으로 하락을 베팅한 사람은 더 많이 빼야지 이익을 극대화시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밑에까지 계속 빼는 이런 이제 수급적 요인이 발생을 돼요. 이런 일들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나 옵션 만기에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수급적 요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악재 두 가지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든 반등 시도를 좀 장중에는 계속했어요. 주 후반 말고 주 초에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쟁의 외교적 해결 노력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의 신중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추정하면서 즉 금리를 추정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 볼 때 시장은 그러면
10년 만에 국제 수익이 올라온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안정화된다면 시장은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심리 자체가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지금 하락 추세의 하단 부분에 왔다.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S&P 500의 주봉입니다. 예. 제가 이거 3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락 반등 해서 여기 하락까지 왔잖아요. 여기 갈 때는 제가 이제 여기 올라가기 쉽지 않다 환경이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S&P 500은 4,2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4,224포인트입니다. 거의 다 밑에까지 와 있어요. 여기에 깨고 내려가면은 일정 부분 매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한 데서 지지하고 넘어가면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데 깨고 내려가면은 항상 지지와 저항은 특히 지지는 깨고 내려가면은 실망 매물과 대기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이번 한 주가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로로 쭉 있는 저 선은 뭐예요? 4,200이요. 4,200선이에요. 4,200. 4,200 선이고요. 근데 지지선은 그거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선. 어떤 거요? 지금이요? 예, 이평선. 어떤 이평선이요? 예, 그거. 녹색? 보통 이제 이평선을 갖고 뭐 200일 이평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평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차트들이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평선보다도 어떤 지점이 직전의 고점이었나, 어떤 지점이 저점이었나, 또는 어떤 지점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냐. 그래서 매물이 있냐 없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4,200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본다면 자, 여기 올라갔다. 요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반등하지. 여기서 또 반등했지. 여기 왔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차례 뭐예요? 올라가야죠. 반등해야 되는 차례. 올라가야죠. 반등해야죠. 네, 그런 차례잖아요. 지금 요 차트를 보면 지금 나스닥도 다 거의 또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차트인데 이번 주에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 중에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애플입니다. 지수가 언제부터 조정을 보였죠? 8월부터죠. 애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일봉입니다. 이건 8월에 급락을 했다가 또 반등 주고 또 떨어졌다 반등 주고 지금 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애플의 움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애플이 여기서 저점을 딱 찍고 터닝을 하면 그럼 지수도 같이 터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터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요번에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아요. 네. 중국에서 뭐 두 자릿수 때 판매가 저조했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우려를 지난주에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힘을 잃은 그런 상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먼저 이거부터 그냥 할게요. 순서와 상관없이 애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발 뉴스인데요. 애플 아이폰 15 중국 판매 감소는 부품 공급 차질 때문이다.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4분기부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망한다. 왜 그렇게 보느냐? 애플 그 제작사에서 당사에서 아이폰 15 생산 계획이 6,100만 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는 3분기보다 더 4분기는 250% 증가한 4,200만 대 계획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 프로맥스가 좀 비싼 모델이죠. 네. 여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지만 애플이 이번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요 얘기와 그리고 실제로 감익이 되지 않겠냐 요 얘기가 지금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뉴스는 못 판 게 아니고 못 만든 거다라는 그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 이번 주에 애플이 과거에는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이 딱 튀어주면서 시장을 살렸다. 애플이 시장을 살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S&P 500 보면은 여기 지금 깨냐 안 깨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플이 여기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실적 발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액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애플의 실적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거든요. 시장이 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님 같으면 하겠어요? 확인하겠다고 하겠죠. 그게 지금의 심리다. 정부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제가 조금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시장도 움직임이 그런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더 빠지면 지금 이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여기서 더 빠져. 그럼 이제 10만 매물 나오고 투매 나오는 거죠. 우리처럼. 우린 지금 10만 매물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하면서 이번 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 시장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너무 힘듭니다. 지금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3.3%, 코스닥 6.5% 하락했어요. 6.5% 빠졌어요? 예. 전주에는 9% 빠졌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양시장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빠졌네. 코스닥은 2개월 연속 지난 달이 9% 하락했고요. 지난 달이 예, 이번 달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지난주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불편하다 그랬는데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인사이드만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공감이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감의 멘트가 자꾸 나오는데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힘들어진 시장이 됐다.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어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6,359억 순매수했는데 6,900억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 삼성전자를 사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일부 종목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어했다고 표현을 드렸죠. 와, 그럼 삼성전자가 그 정도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박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락한 겁니다. 특히 사실 2차전지 쪽이 가장 피해가 심했고요. 대부분 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방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선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주 후반에 가서 영풍정지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약화됐거든요. 삼성전자 매수가. 그러면 지금 시장을 떠받치면서 방어한 거 외국인들이 없었는데 얘들은 안 사지. 국내 기관들은 다시 매도하고 개인들은 반대 매매 나오고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탈이나 이런 텔레그램이나 자료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응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인사이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하는 정도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미수금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수라 하면 신용은 3개월치를 시장 증권사가 빌려주는 거고요. 연장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6개월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급락하고 그러면은 연장을 안 해줘요.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연장을 하면 미수는 3일간 빌리는 거예요. 3일간 빌리는 건데 거래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렇죠. 3일간 빌렸으니까 빨리 사서 갚아야 되는데 영수증 거래 정지가 돼버렸으니까 미수금이 당연히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래 이제 개시되면은 아까 맞을 게 거의 지금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거래 재개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날짜는 지금 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안 좋게 된 거고 지금 말씀드린 바가 지금 코스닥은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코스피만 말씀드리면 추세를 깨고 내려가다가 반등 시도하다가 그냥 급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 1주 반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연속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코스피 월봉입니다.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게 코스피입니다. 이거 못하고 죄송합니다.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쯤에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각 증권사의 보고서들은 지금은 저평가 구간을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저평가 구간 가더라도 수급의 어떤 게 해소되지 않으면 심리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평가는 오케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심리에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미수금 반대 매매만 설명을 주신 건데 신용융자 반대 매매는 여기 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도 반대 매매가 나고 나면 매수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뉴스 가져왔는데 그것부터 먼저 그럼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공시입니다. 공식적인 공시예요. 키움증권에서 4,943억 미수채권 발생했다고 발생됐어요. 미수채권이라고 말하는 건 증권사 입장에서 미수채권이에요. 미수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못 받은 채권, 못 받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이 중에 한 4천억 정도 회수가 어렵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곧바로 오늘 아침 뉴스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게 뭐냐면 키움증권에서 위탁증거금 100% 종목을 추가했다. 그래서 종목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와 로봇, 개인 선호한 성장주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변경 사유가 미결제 위험 증가, 적용 개시일 10월 23일 이거 있죠.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계속합니다. 매일매일 바꿔요. 어떤 종목은 증거금 100%, 어떤 4%, 40% 이렇게 계속 바꾸거든요. 이걸요. 이거를 그 리스크관리부에서 다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고 뉴스가 되고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엄청 키움증권에서 이 닥치면서 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공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면 유동성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또 더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 정도. 근데 내가 만약에 신용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증거금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는 못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있는 거는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는 있는 거죠. 이제 유지는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 신용 거래하는 사람도 롤오버를 하거든요. 네. 무슨 표현이냐면은 내가 4천만 원인데 1억 원씩 샀잖아요. 근데 주가가 20% 정도 떨어졌어요. 아직 뭐 반대매매라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만기가 됐다든지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팔고 내가 이거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신용으로 사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팔았는데 증거 100% 신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냥 유동성이 줄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2차전지 쪽이 그럼 굉장히 많이 종목이 추가됐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는데 거기 온포털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증거금 100% 종목들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돼서 수급적 요인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더 이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보면은요, 통화정책회의가 캐나다와 ECB에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와 미국의 잠정치 3분기 GDP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27일 날 있을 PCE 물가지수. 왜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PCE 물가지수 이게 만약에 근원 PCE 물가지수가 요번에도 안정화됐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일부터 메타, 보잉, 포드, 그다음에 26일 애플, 아마존, 머크, 인텔, 캐터필러 아주 중요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실적 발표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걸 슈퍼위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뭐 LG디플,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뭐 우리나라도 다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 같은 섹터가 또 같이 움직여요. 같은 섹터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가 저는 줍줍 기회라고 봅니다. 줍줍이요? 이럴 때가 줍줍 기회야. 보통의 분들은 넘어가서 해보자. 나 이거 다 지나고 나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죠. 많죠. 그래서 저는 후자.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망 심리가, 보수적 심리가 많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후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보수적 심리가 계속 많다 보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그냥 급락해버리고 이걸 수급적 왜곡이라고 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한 2주 동안 그런 걸 겪고 있고 이번 주가 거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시황미 투자 전략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뭐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환율 금리 변동성 심화된 상황에서 지정 노이즈 있죠. 요거에 잠잠화 되더라도요. 정적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보적 심리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 후반에 애플 실적과 그리고 PC 발표 요게 이제 마지막 빅 이벤트가 되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시장이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워낙 지금 빠져서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연간 수익률 있잖아요. 우리 맨날 제가 주간 보여드리잖아요. 연간 수익률이 코스피가 고점이 19%, 코스닥이 40% 올랐었어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올해. 근데 지금 코스피가 연간으로 6.2, 코스닥 13점이에요. 연간이라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해? 예.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만 더 빠지면 연간으로 모합돈 마이너스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빠졌구나. 이게 연간으로 마이너스 가는 정도까지 이게 이번 시장이 그런 악재이고 그런 이벤트이고 갈 것 같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 연봉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특히 전 세계 시장에서 훨씬 많이 40% 올랐으니까 훨씬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3대 지수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저점 형성 후에 반등 시도한 거 아시죠? 반등했어요. 그랬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빠지지 않았어요? 빠졌는데 1% 1.69 지금 코스피가 1.69 코스닥 1.89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장중에는 훨씬 많이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좀 끌어올린 아래 꼬리 달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그나마 끌어올린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수급적 왜곡에서 급락한 종목이 너무 발생했다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싸다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확인할 거냐 이런 고민과 심리가 되게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 심리가 훨씬 더 지금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보려고 하느냐. 당연히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의 고점 그리고 시장이 S&P 500에 4,200% 지지하느냐, 애플이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데 기대가 있다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섹터가 터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완화적으로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 요 두 점은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묻혀져 있습니다. 만일 시장이 여기서 터닝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이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저 반도체 저점을 되게 오래 기다려 왔잖아요. 우리나라 지수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반도체 저점이 형성되려고 하는 요 시점에 국채 금리는 제일 높아. 그러니까 진짜 편치 않네요, 뭐 하나가. 딱 저점 형성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저점이다. 이렇게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맨날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언제 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딱 떨어지는 적은. 아이고야, 경제 어렵다. 4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나저나 저 2차 전지 빠진 건 어떻게 됐지? 2차 전지를 제가 5월부터 포트 조정하면서 담았단 말이죠. 섹터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데 아침에 고민 상담. 2차 전지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한 30%씩 빠졌어요. 30%더 빠진 거 많죠. 고점 대비는 다 고점 대비는 그럴 때 저는 이제 맞죠. 대충 보니까 30% 뭐 한 35% 이렇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걔는 근데 희망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다면 잠깐 말씀드리면요. 비교를 우리 그 제약바이오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2015년 고점 찍고 그리고 화장품도 그랬죠. 그때 2015년도 고점을 찍고 중간에 내려오다 반동 좀 주고 내려오다 반동 주고 했지만 진짜 오랫동안 거의 7, 8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중간에 뭐 팬데믹도 있고 그랬긴 했지만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그런 긴 시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그 다음에 모멘텀이나 그 다음에 이익 성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거기는 없었어요. 근데 2차 전지 전기차는
그럴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전 그러니까 있죠. 공급 과잉이나 아니면 수급적 요인이나 너무 과대평가돼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 이건 그렇다고 치고 이건 현상이니까.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와 뭐 자율주행과 아니면 뭐 이런 뭐랄까 선단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익 성장이 없을 섹터냐라고 한다면 그건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공 기자님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그러면 얘네들은 이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매물 맞고 내려오고 또 공매도도 있고 그랬지만 네. 이익 성장이 돌아오는 이 기간을 돌아오는 순간이 또 되면은 또 자기처럼 또 움직여요. 이 섹터라는 게 그래서 사이클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기한성 분명히 있어. 그렇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어떤 것든 이게 테마가 한번 딱 형성되면 쫙 이제 막 가잖아요. 예. 그랬다 이제 한번 빠져요. 예. 그 다음에 원래 그 가격 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다 같이 생각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번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다시 거기 가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팝니다. 아, 하긴 나도 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매물이라고 그러고 저항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익 성장이 있는 성장 sek터들은요.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정고점 돌파하고 장기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반도체나 아무거 다 빼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얘기해 볼게요. 하이닉스를 얘기해 볼게요. 장기적으로 10년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올랐다 반토막 났지만 또 고점 돌파하고 반토막 났지만 반토막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있냐라의 판단의 여부입니다. 그거는요. 이제 배터리가 아니라 버터리로 제가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그럼 배터리 누수가 하나가 있는 일본이 안 좋은 누수가? 뭐 안 좋은 누수라기보다도 이거는 미국이 지금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안 좋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반도체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요거 때문에 게르마늄하고 갈륨 수출 통제한다는 보복 조치했잖아요. 요거 딱 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12월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흑연이 2차 전지의 응급제 핵심 재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관세청 통계 자료가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조 흑연은 94.3%, 천연 흑연은 9.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뉴스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전쟁에 지원하고 그리고 중국도 견제한다. 요거 나중에 그냥 같이 낀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통과시켜 보고 싶어서. 처음엔 요거 두 가지인데 중국 견제를 묶어서 안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긴급 추가 재정 지원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050억 달러. 제가 좀 약간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지난주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걸 신청을 했는데 참고로 지난 7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240억 달러 신청을 했는데 임시 예산은 통과해서 45일간 임시 예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안 해줬어요. 네. 의회에서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번엔 1,050억 달러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통과돼서 국채 발행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장기 국채 수익이 올라가는 게 시장에 참 걱정인 건데 이건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 정치적 노이즈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과되면은 채권 쏟아져 나올까 봐 걱정이고 그 과정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블랙스톤에서 미국 금리 상승을 하고 나서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됐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8% 되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이 될 거고 긴축 유지가 계속되면 미국 소비자들 타격을 받을 거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결국은 이게 침체가 될 거냐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는 떨어져요. 그렇죠.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 떨어지고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사실 이런 흐름을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그 사이에서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로봇의 그 친환경 플라스틱 당연히 이걸 좀 하면 훨씬 좋겠죠. 탄탄하고 가벼운 걸 하면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에 LG 화학이 도입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가져온 뉴스는 이유는 LG 화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로봇 그럼 맨날 감속기 얘기하고 뭐 이런 그리고 공장 자동화 얘기하고 협동 로봇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봇 사업이 점차로 성장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주변도 같이 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친환경 플라스틱 정프로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친환경? 네. 아니죠. 생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이오 플라스틱. 네. 그거는 근데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먼 미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삼성전자가 지난주 말에 실리콘밸리에서 메모리 테크데이 한 게 있어요. 네. 사실은 장이 좋았으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워낙에 다른 뉴스가 많아갖고 그냥 묻혀버렸는데요. 우샤인 볼트. 예. 우샤인 볼트 HBM3 이 드램 공개했어요. 이거 공개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업계 최초로 그 EM 램인데 EM 마그네틱 램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엔비디드고요. 이거는 그 요거 계획을 발표하면서 요게 지금 전장용에 쓰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단계별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MCU를 양산해서 하겠다. 새로운 먹거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시장도 안 좋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지금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자, 여기까지. 이 정도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의 자료는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 또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